안녕하세요. 상호코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할머니도 따라하겠다 자바편 챕터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자바에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배워왔죠.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타입과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왼쪽에 보면 컵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물컵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또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물컵 중에서 얘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토끼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자바에서 이걸 표현해야 된다라면 물컵은 타입에 비교할 수 있고요. 토끼컵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준 것은 변수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타입과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타입으로 넘어가서 이 타입에는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타입부터 봐볼까요? 기본 타입에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타입, 마지막에 문자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정수 타입부터 봐보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말할 때 72kg입니다. 73kg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72.795678kg입니다. 86.778899kg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소수점은 떼어버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점을 떼어버리고 란 숫자를 설명할 때 정수 타입. 만약에 우리가 실수 타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력 같은 게 있겠네요. 내 시력은 1.2야, 0.8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나 소수점은 필요 없으니까 1.2인데 소수점 떼고 나 1이야 나 0.8이니까 소수점 떼고 나 0이야 나 눈 안 보여 이러진 않잖아요. 실수 타입은 소수점까지 살렸을 때. 그래서 정수 타입에서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는 거고요. 실수 타입에서는 플룻, 더블이 있습니다. 논리 타입은 true and false, 진실 혹은 거짓이죠. 이 true and false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걸 바로 불리형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 타입은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내가 A라는 문자를 넣고 싶다, B라는 문자를 넣고 싶다. 즉 숫자도 아니고 true and false도 아니고 문자를 넣고 싶다면 이 문자 타입인 캐릭터를 활용합니다. 자, 옆에 참조 타입을 보시면요. 배열, 열거 타입,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등이 있는데 이따가 우리는 이 클래스 중에서도 스트링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실 이 배열이네, 열거네, 클래스네, 인터페이스네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도 자체가 극 초반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설명해줘도 오히려 혼란만 올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린 그 중에서도 이 기본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타입을 보시면 정수형, 실수형, 논리형, 문자형이 있죠. 근데 정수형 같은 경우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똑같은 게 4개나 있어요. 똑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게. 왜 그럴까? 이 각각의 차이점은 크기에 있습니다. 크기. 바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바이트고요.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를 먹습니다. 크기를. 실수형 같은 경우는 플룻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논리형은 어차피 true and false밖에 없죠. 1바이트 먹고요. 문자형 같은 경우는 2바이트를 먹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룻, 더블 같은 것들을 비트까지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10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바를 입문함에 있어서 기초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숙달을 한 다음 나중에 다시 이걸 배우러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차라리 번외편으로 한번 다루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지금은 저것만 알면 되나 보다 하고 알려드리는 것만 열심히 일단은 숙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었지만 변수는 사실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어떤 개념 자체를 배울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 이름을 지어줄 때, 변수명을 지어줄 때 변수명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변수명을 지을 때는 특수 문자, 공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로 하이픈이나 이 하이픈이나 달러 표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변수를 지을 때 첫 번째 문자로, 그러니까 변수를 지을 때 제가 뭐 name이라고 지을 수도 있고 뭐 num이라고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문자로 숫자 같은 거는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첫 번째 문자는 무조건 문자로, 변수명은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입니다. 변수명 소문자 A와 변수명 대문자 A는 다르다는 거죠. 이따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while, class 등 키워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초심자이기 때문에 if가 뭔지, while문이 뭔지 이런 것들, 이 키워드가 뭔지도 아마 잘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저랑 같이 배우면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마 자동으로 이게 키워드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키워드가 사용이 안 되는구나, 그냥 이것만 잠깐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이클립스에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클립스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클립스 켜주세요. 이클립스 키시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하던 이그잼 01 프로젝트의 EX01 인풋, 아웃풋 클래스가 있죠. 이제 두 번째 거 클래스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는 이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후에 New 클래스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클래스 만드는 거 벌써 까먹진 않으셨죠, 여러분들? 이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New,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당연히 구분하기 위해서 만드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게 짓겠습니다. 이름은 ex02 언더바, 오늘 타입하고 변수명 네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름은 이렇게 지어줄게요. ex02 타입 네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 메서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타입 쪽이랑 네임 쪽은 제가 대문자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 체크했고 이름 잘 적어주셨다면 바로 밑에 있는 피니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그러면 왼쪽에 이그잼 01 프로젝트 안에는 EX01 클래스와 EX02 클래스가 잘 만들어진 게 보이고요. 우리는 그 EX02 이 타입 네임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중괄호 보이시죠? 중괄호. 이 중괄호가 두 개가 닫혀 있어요.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중괄호는. 클래스는 지금 보시면 중괄호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9번째 라인에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옆에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 얘가 어디서 닫히는지를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쵸? 그러면 두 번째에서 시작된 저 중괄호가 9번째에서 끝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시작한 저 중괄호는 7번째에서 그러면 끝이 나고 있는 거겠죠. 즉, 이 메인 메서드는 범위가 4번째 줄부터 7번째 줄인 거고, 이 클래스는 두 번째 줄부터 9번째 줄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지금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예요. 처음에는 이 중괄호조차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들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함 관계가 되는지를 알 필요도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게 눈으로 훨씬 더 잘 보이시죠. 자, 우리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쇼트도 있었고요, 롱도 있었고요, 바이트도 있었고요, 인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수 형태인 인트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인트 타입을 먼저 정해주고 나는 num이라는 변수를 지어줄 겁니다. 여기에 3이라는 숫자를 넣을 거예요. 자, 지금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낯설 겁니다. 이 형태 자체가 굉장히 낯설 텐데 설명 좀 드릴게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상자에 담아줍니다. 어떤 상자에. 그 상자를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num이라는 상자에, num이라는 변수에 3이라는 숫자를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담고 싶었죠. 그러면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int, 숫자니까 3이라는 정수를 담아줄 거야. 어디에다가? num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는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사실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자바에서는 같다가 아니라 이걸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대입하겠다, 넣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좀 처음 보는 기호들과 그리고 원래 쓰임과 다른 모양새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좀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시스템 out.print 출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스템 out.print로 num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num을. 우리가 지금 위에서 3이라는 숫자를 num에다가 넣어줬잖아요. 근데 제가 그 num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콘솔 창에 우리가 담았던 3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분들은 선생님 이거 문자 아니에요? 왜 num이라는 문자가 안 나오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는 제가 더블 커테이션 마크 혹은 싱글 커테이션 마크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변수 num이 아니라 문자 num이에요.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말 그대로 num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변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nu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템 out.print num1을 출력해 볼게요. 우리 이거 만든 적 있나요? 이건 지금 문자가 아니죠. 문자로 하면 문제 될 게 없어요.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해줬다? 그럼 문자 출력이니까 문제 될 게 없는데 제가 문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num1은 우리가 만든 적이 없죠. 변수를. 당연히 에러가 뜰 거예요. 빨간 줄. 실행해도 에러가 나올 겁니다. 왜? 없는 거를 제가 쓰겠다라고 하니 문제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개념 지금 여기서 한번 봐두시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int는 정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 타입 중에서도 정수 형태. 그럼 한번 진짜 정수 형태만 담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3.2라고 해볼게요. 3.2. 그랬더니만 에러가 납니다. 왜? 3.2는 실수잖아요. int, 정수형을 담아주는 int에서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실수를 담아주려면, 내가 3.2라는 실수를 담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플룻이 있었죠. 플룻 num1이라는 변수로 지어줄게요. num1은 내가 3.2를 넣을게. 단
플룻을 쓸 때는 뒤에 F라는 문자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3.2가 잘 들어가 있어요. 더블도 한번 봐볼까요? 자, 더블 넘.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제가 위에서 이미 num1이라는 변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그냥 num1이라고 할래 하고 뭐 6.7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내가 타입과 변수를 이렇게 해준 순간 이걸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초기화했다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한 순간 이제 이 변수는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샤크 코딩이라는 제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샤크 코딩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쓰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있는데도.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름 쓰는 거를. 그래서 num1이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고 싶다면 바꿔줘야 돼요. num2로 바꿔줄게요. 저는 변수명을 num2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블에서는 이 문자 굳이 F 같은 거 안 적어줘도 잘 들어가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아까 우리가 미리 배웠지만 크기의 차이입니다. 크기의 차이. 4바이트, 8바이트. 당연히 더블이 더 큰 범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플룻은 덜 정확해도 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시력을 제가 예시로 들었었잖아요. 1.5라는 시력. 이 정도는 플룻으로 넣어도 되겠죠. 좀 더 작으니까 효율은 있을 겁니다. 메모리적으로. 근데 우리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0.0000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큰 메모리로 받아들여서 정확성이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더블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개의 차이는 메모리 차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아껴도 되면서 정확도가 떨어져도 된다. 좀 더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된다라면 플룻을 쓰면 되는 거고, 나는 메모리가 좀 차지가 되더라도 정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소수점을 넣어야 된다라면 더블을 쓰시면 될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인트형으로 정수도 받아봤고요. 플룻 더블로 실수도 받아봤습니다. 그죠? 이제 문자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문자 받을 때는 캐릭터를 썼었죠. 캐릭터 1이라는 변수에 이 캐릭터에 넣을 때는 싱글 커테이션 마크로 문자를 표시해 주시고 A 뭐 이렇게 한 글자 넣어볼까요? 어차피 한 글자밖에 못 넣어요. 자, A 잘 들어가죠? 진짜 두 글자 안 들어가나? B 넣어볼까요? 그리고 컨트롤 S 저장 누르시면 에러가 뜰 겁니다. 두 글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캐릭터의 크기인 2바이트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글자 자체가. 그래서 캐릭터를 쓸 때는 내가 문자 하나밖에 못 넣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일단 잘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니 시스템 out.print 기왕이면 출력할 때 우리 좀 이렇게 구분되게 하려면 ln을 적어주면 좋겠네요. ln 여기도 ln 1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세미콜론 마무리. 자, 코드 이렇게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자, 저장 다 해주시고. 그랬더니 제가 변수에 넣었던 이 num이라는 곳에 3을 넣었죠. 3 잘 나왔고요. 1이라는 변수에는 a를 넣었죠. a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넣고 싶은데요. 이름을. 자, 이름을 넣고 싶으면 당연히 캐릭터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뭐 샤크 코딩 넣고 싶습니다. 안 되겠죠. 왜? 이미 두 글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문자열을 받아야 될 때, 문자가 아닌 문자열을 받아야 될 때는
스트링을 씁니다. 스트링. 이러면 이제 문자 열도 받아줄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아까 기본 타입에 스트링은 없었는데요. 자, 이 스트링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참조 타입에서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참조 타입에서 클래스에. 다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내가 문자를 놓고 싶으면 스트링을 쓰면 되는구나, 이것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스템 out.println 여기에 name을 한번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실행. 그랬더니 콘솔 창에 샤크 코딩 해서 잘 출력이 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넣어봤고요. 불리언 값, 논리형 타입 있었죠? 불리언. 이건 제가 한 체크라고 해볼까요? 체크라고 해서 불리언에는 제가 아까 무슨 값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1바이트였어요. 두 개 값만 있었는데 true and fal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true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혹은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false가 들어갈 수 있어요. false. 이렇게. 그 외의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3이라는 숫자. 안 되겠죠? A라는 한 글자. 안 되죠? 샤크 코딩이라는 문자열. 다 안 됩니다. 불리언 타입은 무조건 true and false만 들어갈 수 있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까지 콘솔 창으로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out.println 체크. 실행해보면 체크는 true다 라고 잘 나오네요. 여기에도. 자, 기본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는구나, 변수를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구나. 그 변수명 중에서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규칙을 좀 더 알아볼게요. 제가 처음에 변수명 규칙할 때 첫 번째는 이 원이나 네임 등 이름을 지어줄 때 숫자 지금 뒤에 잘 붙어 있잖아요. 근데 숫자가 맨 앞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nt 3num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3num 그 다음에 5를 한번 넣어볼 건데 어때요? 벌써부터 에러가 나고 있죠? 그러면 3를 3이라는 숫자를 뒤로 보내볼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지어줄 때는 숫자가 맨 앞으로 와선 안 되고, 또 뭐 있었죠? 골뱅이나 퍼센트나 이런 특수 기호들은 활용할 수 없다. 뭐랑 뭐 빼고 언더바나 혹은 달러 표시 빼고, 언더바나 달러 표시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언더바나 달러 표시는 맨 앞에 써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잘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게, 제가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었죠. int a는 6이라고 하고요. int 대문자 a는 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int 대문자 a와 소문자 a에 각각 다른 숫자를 넣었고요.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out.print 소문자 a 출력하고, 시스템 out.print 대문자 a를 출력을 해보면, 제가 지금 위치를 맨 위쪽에다가 옮겨놨죠?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네, 6, 7. 제가 대문자, 소문자에 각각 소문자에는 6, 대문자에는 7을 넣어놨죠. 그래서 6, 7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키워드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int나 double이나 float, 뭐 캐릭터 등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키워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숫자 넣을 거니까 int 그 다음에 이름도 int라고 해볼까? int 4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자바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변수와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